보시면 강의 노트요. 페이지 10페이지요. 이중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요, 이걸 이중매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중양도라고도 하죠. 알겠죠? 원래 이 양도 속에 이중매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매도인이죠. 을이죠. 이 사람은 제1매수인이죠. 제1매수인이요. 여기 병이 있죠. 병이요. 제2매수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2월 1일이죠. 여기요 3월 1일 이렇게요. 먼저 중도금 이상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계약금만 받으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언제든지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를 못하게 되는 단계, 그걸 중도금 단계죠. 그러면 지금 보면 갑은요, 을하고 계약하고 다시 또 병하고 계약했죠? 그럼 을이나 병 중에서 손해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아무도 손해가 없죠? 아직까지 왜요? 누구한테 등기를 해줄지 모르잖아요. 을도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병도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있죠. 우리는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을이 먼저 계약을 했고 병이 늦게 계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이지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선행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등기를 가져오는 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먼저 등기해주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병한테 먼저 등기해주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오는 관례에 따라서 그래서 갑이 제2매수인 병한테 등기를 해준다 이렇게 보잔 말이죠.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이 병은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을은 뭐하든지 알든지 그 다음에 뭐하든지 모르든지 이 말이죠.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먼저 병이 등기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돼.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하지 못하죠? 그럼 등기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를 못해주니까 그것은 채무불행이 되죠. 채무불행을 뭐란다?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이행불능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아니 채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해제.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 을은 제1매수인 매도한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불능 당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제2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갑이 이렇게 했죠. 을이죠. 을을 제1매수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죠. 병이 제2매수인이다. 그런데 제2매수인이 그냥 병이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을이 병이 알면서 을이 그걸 알면서 이것을 뭐란다? 악이라고 하죠. 알면서 병이 갑에게 자기한테 매도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또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을이 병이용 갑하고 계약을 하고 이 병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가 돼. 어떻게 해서 무효가 되냐? 이것은 103조의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죠. 103조 위반이면 아까 얘기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요, 갑은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어떻게 하냐?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을은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남죠? 갑은 103조 위반으로서 746조 불법원인 급여로서 갑은 병한테 등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을이 갑을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냐 이 말이죠.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 못하는데 무슨 알겠죠? 이런 의문점이 남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갑하고 병 간의 계약은 103조 위반에서 무효일지라도 갑하고 을 간의 계약은 유효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유효인 제1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요, 갑하고 병만 보면은 갑하고 병은 103조 위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1번이요. 1번 갑이죠. 갑인데 2번 병 앞으로 등기됐죠. 병의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럼 다시 갑이 그걸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은 또 다른 사람한테 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기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가 등기의 이전이나 말소를 청구해서 자기 자신한테 다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746조라고 하는 법조문을 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등기를 회복하면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니까 계약이. 그래서요, 다시 이 갑이라는 사람이 3번 이렇게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등기가 간다? 을 앞으로 등기가 가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원래 갑하고 병 간에는 계약이 무효로서 갑은 병한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유효인 당사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자기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일 때 직접 제2 매수인의 등기를 여기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만약에 갑이 병한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것이 등기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요, 만약에 적극 가담해서 갑이 병한테 등기를 이전하면은 을은 매도인에 대해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이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죠. 그럼 병도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을은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직접 뭐는 못해도 말소는 청구를 못해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됐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진정명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 우리가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 상대로 뭐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에서 행사하느냐? 그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이중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률에 보면 104조죠. 104조 불공정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 법률의 규정은 안 되겠죠. 따라서 경매의 경우는 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되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우리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 을하고 2천만 원에 계약을 해. 2천만 원에. 그러면 1억에서 2천이니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자기 집이 1억 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급부라고 하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뭐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몇 배 차이가 난다?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현저히 불균형. 그럼 여기 봐봐요. 급부는 주는 거죠. 반대급부는 뭐다? 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이것을 대가관계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상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유상행위고 급부와 반대부 주고받죠. 가방구라고 우리 이것을 두 사람이니까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유상계약의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상이 아니고 뭐가 된다? 무상이죠. 무상행위라든가 기부행위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계약이죠. 계약인데 그러면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독행위인 경우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냐?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뭐한다? 포기. 채권을 포기한다 말은 무슨 말이다? 채무를 뭐한다? 면제한다. 면제. 똑같죠? 그래서 채권을 포기한다. 채무를 면제한다. 누가 한다? 채권자의 단독행위죠. 이런 경우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건 객관적이죠. 주관적인 요건으로 왜 그러냐? 왜? 궁박했냐? 그 사람이 그때 당시 경솔했냐? 무경험, 사회적 경험이 없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의 궁박이라는 것은 뭐다? 이때의 궁박은 정신적 궁박, 그 다음에 심리적 궁박, 그 다음에 명예적 궁박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궁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래 영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물건을 갑이 직접 을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갑이 대리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대리인. 그 대리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폭리의사라고 얘기하죠. 폭리의사. 그래서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뭐란다?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인식.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것을 폭리의사 이렇게 이것을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궁박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되죠. 그래서 입증도 궁박이냐 경솔이냐 무경험이냐 입증도 몇 개 하면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런 봐봐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잖아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 팔았다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1억 원짜리 집을 2천만 원 받고 이 의뢰한 사람한테 집 등기를 이렇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갑을 원한다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등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즉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란다? 이 사람을 폭리자 또는 법조문에는 소익자라고 되어 있는데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판 사람 있죠? 이 사람은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을은 갑에게 준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하고 다르냐? 103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103조가 뭐죠? 첩계약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했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자동차 하나 사주고 을은 갑한테 집을 하나 사줬다 이 말이죠. 둘이 첩계약을 하고요. 첩계약을 하면은 103조의 위반이죠.
103조의 위반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준 이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을은 갑에게 준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되면은 우리가 갑을 뭐라 한다?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을을 뭐라 한다? 폭리자 또는 소익자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되냐? 강행 법규에 위반된 경우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양 당사자. OX, X란 말이죠. 왜 그러냐? 103조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104조의 경우는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피해자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이 의리한 사람이 이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잽싸게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적 무효. 103조와 104조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103조에 위반되면 무효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이 다 인정되지 않지만 104조의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뭐는 인정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 절대로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갑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알겠죠? 그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그 약정 자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증명할 것인가? 누가?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이다. 이것을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한다? 우리가요 입증 책임인데 입증. 이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데 이 입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그 다음에 107조 비진 표시죠.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선이 뭐가 실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무효가 되려면 비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누가 입증하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 말이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다시 이전받은 제3자 병은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증명은 누가 하는 것이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그럼요 104조 불공정 법령이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누가 입증을 한다?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의사표시요.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에 들어보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뭘 봤냐 지금까지 목적을 봤죠. 목적은 뭐다? 목적은 먼저 확정되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가능성이 있어야죠. 사회통력. 그 다음에 적법해야죠.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사회적 타당성. 이 사회적 타당성이 103조죠. 이 사회적 타당성 속에 뭐가 들어있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103조의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요 을이 갑한테 물건을 샀어. 살 때 작물인 걸 몰랐어. 그러니까 갑이 절도범이란 말이죠. 나한테 물건을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 물건을 샀다 이 말이죠. 나는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사고 나서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똑같은 다이아몬드예요. 알겠죠? 뉴스에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나는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얻은 것이 불공정하느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정한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갑자기요, 우리나라요, 내가 땅을 사는데 일주일 뒤에 거기에 뭐가 생기냐? 테마파크. 그것도 뭐냐? 디즈니랜드가, 미국 디즈니랜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잖아요. 땅값이 막 10배, 20배, 100배로 막 뛰어오른단 말이죠. 처음에 계약할 때는 적정하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땅값이 뛰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 그래도 우린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느냐 103조의 위반이냐 하는 것은 언제를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냐, 그것은 계약 체결 당시를 가지고 기준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의사 표시를 보는 것이죠. 의사 표시에서 여기서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의사 표시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의사와 표시는 뭘 해야 돼? 일치를 하고 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일치한다.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죠.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표의자만 불일치를 알고 있다. 이것을 107조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이것을 108조 허위 표시다. 이렇게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모르고 있었다. 109조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진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진 표시는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돼. 세 번째,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해야 돼. 네 번째, 상대방과 양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비진이라고 그래. 통정의 표시는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돼.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고, 그 알면서 상대방의 양해 짜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착오라는 것은 뭐다? 착오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비진 표시, 허위 표시하고 착오하고 차이점 뭐냐?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알겠죠? 그 다음에 비진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하고 사기의 차이는 뭐냐? 의사의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알겠죠? 그래서 비진 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착오의 경우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것이고, 사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한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비진 표시는 불일치를 표의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고, 양해는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 것이고, 착오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기나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면 어떻게 한다? 일치하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일단 해석한다. 그런데요, 의사 표시가 이렇게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경우는 뭘 한다? 법률행위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107조, 108조, 109조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사와 이렇게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한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이죠.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무슨 주의다? 표시
주의다. 이렇게 표시주의라고 하고,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 그래서 표시인데 이건 뭐다? 객관적이죠. 객관적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효죠. 표시가 무효라잖아요. 표시가 무효면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의사밖에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뭘 가지고? 객관적, 여기에 객관적, 뭘 가지고? 표시를 가지고, 여기는 뭘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표시란 말과 의사가 있죠. 표시란 말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 있다? 그것을 표시 행위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의사하고 똑같은 말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내심, 그냥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의사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해석을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시주의와 관련 있는 해석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이제 같이 묶어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 즉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의사주의, 표시주의, 의사표시의 본질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딱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마치 의사주의, 표시주의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인 법률행 해석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 이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법률행 해석하는 것은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해석하는 것이고, 이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를 자연적 해석, 표시주의를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뭐냐면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 그러면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다.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그럼 표시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 예외 무슨 주의?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그럼 표시주의고, 의사주의는 뭐다?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의사주의 뭐다? 이것은 상대방과 누구죠? 표의자의 뭐가요? 의사가 뭐란다? 의사가 일치.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뭐를?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이 두 가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의사대로.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여러분요, 항상 어떻게 나오냐? 여기 있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나오냐? 예를 들어서 의사 표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그럼 여러분요, 의사가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를 모른다잖아요. 그럼 뭐로 간다? 표시로 가죠. 표시. 의사를 모른대. 그럼 표시로 간다. 그래서 뭐란다?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이란 건 뭐냐? 자연적은 의사주의다 이 말이죠.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누구의? 표의자의 뭐요? 여기 내심의 효과, 의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규범적이다. 그러면 표시다.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의사다. 자연적이다.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행위자와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냐? 행위자와 명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일치? 그럼 뭐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그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아무 말이 없어. 일치하지 않는다만 돼 있어. 불일치죠. 불일치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표시. 그럴 때는 표시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 봐. 표시다.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표시,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법률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실명제예요. 금융실명제에서 갑이요, 남편이에요. 을이 아내예요. 남편이요, 남편 돈인데, 아내의 실명하기를 거쳐서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금 계약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금자가 누가 예금자냐?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내줘야 되냐? 이 말이죠. 예금의 소유자한테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의 돈인데 아내의 통장에 입금했단 말이죠. 아내의 통장으로 실명하기를 받아가지고 판명을 하겠다.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아내와 은행이다. 왜? 이게 바로 우리는 금융실명제란 말이죠. 그래서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예금에 대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이렇게 본인 갑이죠?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을 있어. 대리인을. 갑하고 병하고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했느냐? 합의. 병을 통해서 계약을 하되 실제 계약자는 당신하고 나다. 이렇게 합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병하고 계약하면서 내가 내 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너희 둘이 계약을 해. 그런데 실제로는 너하고 내가 계약의 당사자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데 뭐가 있어? 합의가 있죠. 합의. 의사일치 합의가 있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그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갑과 상대방 병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 하냐? 원래 자기 생각은 960만 원으로 청약을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690만 원으로 청약이 됐어. 표시가 됐어. 자기는 960으로 청약하려고 그랬어. 근데 실제로 690으로 청약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를 알 길이 없다 면 의사를. 그럼 의사를 모르는 건 뭐밖에 없어? 표시대로. 즉 690만 원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그것을 자연적이라고 한다. 규범적이라고 한다. 규범적이다. 이렇게 규범적.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적이냐 규범적이냐는 것은 의사를 중시하냐 표시를 중시하냐 이 말이죠. 표시를 중시하는 것을 규범적, 의사를 중시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자연적이다. 자연적은 뭐다?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가 누구? 표의자. 나의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표시하죠. 표시하면 뭐다? 그것은 일반인, 상대방이죠. 그것을 뭐가 된다? 객관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일단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우리가 뭐냐? 비진이 표시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 지금요 12페이지 강의 노트는 12, 13페이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여러분요 14페이지 보면 의사표시의 불일치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의사표시 이렇게 있죠? 의사표시 가운데 보면 의사는 내심의 효과의사 진위, 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기 있죠?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거 의사하고 표시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15페이지를 보면 비진위 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비진위 표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